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시인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자, 공무원 시험 영어가 먼저다 하는 주제입니다. 자, 요즘 공무원 시험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 포기. 자, 내년으로 가자. 이런 분도 계시고, 공무원 시험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나 좀 해볼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가시는 분들이 나는 제대하자마자 무조건 공무원 시험 봐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 뭘 좀 가서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일단은 군대를 아직 안 갔어요. 네, 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뭐 꿈을 가질 수는 있겠죠. 네, 저도 아직 뭐 현재까지는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대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는 뭐 그런 공부 시간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개발 시간을 준다고 하니까 그때 좀 공부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런 모든 것들에 질문할 때 뭐 먼저 해야 될까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공무원에 관련된 뭐 시험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시리즈로 만들어 놔서 그걸 보시면 돼요. 2021년 대비해서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쭉 처음부터 보시면 되고, 이 방송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처음에 공부를 딱 시작한다 그러면 다들 똑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과목들, 주로 선택 과목들, 2021년도는 선택 과목이 있죠, 그대로. 그러니까 행정법이나 행정학 정도 공부를 먼저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경찰 같은 경찰도 마찬가지로 법 관련돼서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내년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두렵죠. 어떤 과목인지 모르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암기예요. 암기.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예요. 자,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100분 동안 100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 동안 100문제. 1분에 한 문제. 1분에 한 문제. 무조건 1분에 땡 하면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 여태까지 본 시험에 그런 시험은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60분에 뭐 20문제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러면 뭐 알아서 시간 배분하고 좀 긴 지문이 나오면 긴 지문 읽어가면서 천천히 생각해서 풀면 됐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30초에 한 문제예요. 30초 한 문제, 뭐 빠르면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 12분대로, 20문제 12분대로, 13분대로 이렇게 끊고 남는 시간을 영어, 국어로 줍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국어 시간 많이 걸려요. 지문을 빨리 읽어야 되니까. 지문 많으니까 지문을 읽어야 되니까. 이제 속독을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읽어요. 저는 옛날 속독을 배워서 굉장히 지문은 빨리 읽습니다. 답이 자꾸 틀려서 그렇지 빨리는 읽어요. 네, 이제 수능 볼 때 굉장히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자, 그런 사람 아니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영어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직독직해 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자꾸 한글로 이제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국사 그 다음에 선택 두 과목에서 5분 정도씩 줄여야 돼요. 그 시간을 국어랑 영어로 준 다음에 나머지 5분 또 남죠. 그럼 뭐예요? OMR 카드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킹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이게 인생이 걸린 시험이다 보니까 막 마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마킹하다 보면 5분도 굉장히 빠듯해요. 그래서 거의 다 시간 땡 할 때 거의 끝나요. 막 급하게 마킹하다가 밀려 쓰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험 자체가 다 암기입니다. 암기. 어쩔 수 없어요.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반복해서 외운 머릿속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머리가 똑똑하신 분은 찾아가죠. 기억을. 근데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머리 뇌 속에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빨리빨리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한번 보면 이미지처럼 외우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공무원 시험 쉽지 않습니다. 왜? 그걸 찾아서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문제로 반복하든지 기본서로 반복하든지 글을 읽든지 인강을 듣든지 무슨 수를 써서 가도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한 과목이 조금 달라요. 영어입니다. 영어도 물론 암기가 굉장히 많죠. 뭐예요? 단어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 문법은요. 문법도 우리는 외우는 거예요. 그걸 뭐 이해할 게 어디 있어요. 외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문법을 뭘 외워 자꾸. 그렇죠. 미국 사람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국어 문법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법 시험 나오면 국어 문법 나오면 다 틀려요. 여러분들. 국어 시험 자체가 문법이잖아요. 왜 100점 못 맞아요? 한글로 얘기를 하고 한글로 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문법도 다 공부를 하고 외워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러니까 영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에 또 빠져든단 말이에요.
내가 이 법 과목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영어에서는 암기도 위주지만 문제는 이게 암기 양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말만 아는데 대학교 책을 본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단어를 뭔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떤 단어인지 어떤 것들인지. 그러면 그 단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지금 자신의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공무원 시험을 한다. 그러면 이 글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중학생이 대학생 책을 본다. 이해가 돼요? 되는 애들도 있겠죠. 이렇게 자꾸 반론하면 힘든데,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야 시험 문제를 푸는데요. 그래서 바로 중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 기간. 그게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기초 단어들이나 이런 걸 다시 보고 와야만 해석할 때 빨리빨리 해석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능하고 약간 다른 거는 수능은 문장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약간 국어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영어 시험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유추할 시간이 없어요. 이 내용이 전체 뭔지. 근데 거기 나오는 핵심 단어 하나만 알면 사실은 다 풀려요. 근데 문제는 그 핵심 단어인데 보기에도 또 핵심 단어들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유사 단어 같은 경우.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 단어를 외워주면 돼요.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단어들은 또 어떡할 거예요? 자,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사실 영어고요. 파이널에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영어예요. 결국 그리고 시험 점수 딱 나왔을 때 영어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 합격 당락이 딱 결정됩니다. 100%예요. 100%. 뭐 60점 맞으면 영어 60점 맞고 나머지 다 만점 맞으면 되지. 네, 나머지 만점 받을 정도면 영어도 잘 봐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영어만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안 하는 거죠. 이 시험은 제가 그랬죠. 이 시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나는 원래부터 영어를 못해. 원래부터 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요. 원래부터 행정법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행정학을 잘하는 사람도 없죠. 공부했으니까 잘하는 거죠. 영어는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과락만 넘겨보자 영어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낮은 직렬 같은 경우는 간혹 그런데 영어 점수가 일단 90점이 넘어버리면 다른 과목에서 적게 맞아도 충분히 합격이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에 전념을 해야지 왜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영어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영어를 너무 방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다시 되돌려야 된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미 놓친 시간들을 다시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 안 했던 시간을. 다른 거는 공부 안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영어 과목만은 지나간 세월을 다시 끌어와야 됩니다.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때 왜 공부를 안 했을까? 이제 후회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뭐 일종의 공무원 시험은 대학교 과정보다는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요. 근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언어 자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초시생들이 여기서 망합니다. 영어 과락이 나든지 영어에서 우수수수 떨어져 갖고 나중에 점수가 간당간당 하는 사람도 다 영어예요. 영어. 근데 영어가 90점 이상 넘는 분들 보면 일단 영어를 먼저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또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높다 보니까 다른 과목 뭐 80, 75점, 70점 맞아도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는 과목을 포기한다. 바보죠.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걸 차근차근 공부하면 돼요. 특히 군대 가실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공부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자, 우리가 행정법에 있는 뭐 조문을 외웠다 치자고요. 뒤돌아서서 네, 뭐 경례 한번 하면 까먹습니다. 진짜로. 뭐였더라? 이렇게. 그럴 이유가 없죠. 예. 그걸 뭐하러 외우고 있어요? 바보처럼. 한 6개월만 하면 다 되는 일을. 네. 선택과는 보통 6개월이면 다 됩니다. 자꾸 반복.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의 양에 비하면 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 부분을 조금 뭐 뒤에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초시생들은 막 달려든단 말이죠. 무조건 먼저 하는 게 좋아. 어려운 거 먼저 하려니까 또 막 행정법, 행정학만 막 주구장창.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게 외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빠지면 일주일 내내 한국사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재밌잖아요. 하면. 네. 머리 아픈 게 없어요. 근데 국어도 약간 그런 부분이 머리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막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 한단 말이에요. 짜증이 난단 말이죠.
영어는 더 할 나위 없죠. 그냥 아예 싫죠. 뭐 해석하는 것 자체가 싫은데. 자, 그렇게 해서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 나머지는 영어 가락. 네, 국어는 보통 가락 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왜냐 한글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맞아도 60점은 맞더라고요. 네, 대단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사는 거의 90점대로 다 맞아요. 왜? 진짜 달달달 잘 외우시니까. 네, 유일하게 잘 외우는 과목이 한국사인 것 같아요. 근데 행정법이나 행정학, 뭐 사회과학, 수학 이런 부분은 약간씩 차이가 좀 납니다. 그거는. 근데 이 조정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점수가 10점, 20점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합격이냐 아니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영어란 말이죠. 영어. 그래서 지금 조금 멀리 남으신 분들은 영어부터 하세요. 차근차근.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중학교 교재, 고등학교 교재로 하라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 생기초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공무원 시험 쪽에서도 그쪽 시장이 커지니까 아예 이제 생기초만 하시는 강사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완전 기초. 예, 완전 기초. 문법하고 자 파트는 단어, 문법, 뭐예요? 독해. 세 가지 파트고 생활 영어는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단어, 문법, 독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만 잡고 공무원까지도 잡으면 나중에 네 과목만 시원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언제 토익으로 바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그대로 영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시면 되고 나중에 바뀌더라도 토익으로 바뀌더라도 공부했던 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토익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 파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듣기만 해주면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영어 먼저 하는 겁니다. 경찰 하실 분들은 영어 뭐예요? 토익 2022년 네, 토익 550점 가서 영어 토익책 하나 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 뭐 다른 거 많이 갖고 갈 필요가 없다고요. 꾸준히 문제를 풀어보면 토익은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돼요. 점수 높지 않잖아요. 550점 정도는 충분히 정복할 점수다. 군무원 470점 토익 기준 470점 듣기가 있으니까 절반 듣기잖아요. 예, 절반은 저거고 그럼 듣기에서 많이 맞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몇 개는 건질 수 있잖아요. 듣기에서 전부 다 틀리진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근데 영어를 아예 손을 놨던 분들이 시험을 보려니까 어렵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어 가락이 가장 많습니다. 영어 가락이 국가직 같은 경우 거의 40%대에 임박해요. 30에서 40%가 다 영어 가락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영어 때문에. 그런데도 영어 공부를 제일 안 해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걸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무원 영어 문법을 보면 눈이 막 헷가닥 하거든요. 왜? 안 배웠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 쓰는 것들. 시험을 위한 시험일 뿐이에요. 정말.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얘기는 이제 통하지도 않아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했다고 해서 영어 문서를 줄줄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딴 소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외우는 단어들 실생활에 쓰지도 않는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 시험을 위한 공부일 뿐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고 들면 공무원 시험 자체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 5과목 공부해서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돼요. 어디에 써먹을 데도 없어요. 그냥 시험을 위한 시험이니까 공부도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군대에 가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질문이 와요. 군대에서 뭘 하면 좋겠냐. 행정법 먼저 하면 안 되겠냐. 하면 된다니까요. 이따마시 두꺼운 책 갖고 들어가서 뭐 한 몇 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한 2줄 읽고 끝. 다음날 뭐 기억나요? 안 나죠. 당연히. 안 납니다. 하나도. 근데 공무원 단어는 10개는 외울 수 있잖아요. 사실. 단어 10개 뭐 문법 한 10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쌓이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조금 공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내공이 쌓이면 나중에 와서 제대하고 나서 충분히 가능하다. 조금만 공부해주면 이제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은 영어가 발목 잡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내 발목을 잡는 게 영어라고 직장인들도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직장인들이 얘기하는 영어는 회화 얘기해요. 회화나 문서 작성 같은 경우. 비즈니스 영어. 이런 얘기지만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는 단어 문법 독해. 요거 별것도 아니지만 독특한 시험.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영어 먼저 90점 이상으로 올려놓으면 다른 시험 너무 쉽습니다.
예, 너무 쉬워요. 그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면 공부란 걸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공무원 시험에는 100% 유리합니다. 100%. 근데 하나 자만하지 마셔야 될 거, 학원 강사들도 떨어집니다. 학원에서 과락 맞았다고 막 지식인에 올라와요. 왜? 그들이 쓰던 영어랑 다르거든요. 이게 영어가. 예, 달라요. 실제 외국인을 데려다 놓고 시험도 본 적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 우리가 한국어 능력 시험 봐서 100점 맞냐고요? 못 봤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국인들은 문법은 잘 몰라요. 근데 읽어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상해. 안 쓰는 말이거든. 그럼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라고 해서 영어 시험을 100점 맞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국어 시험 보면 100점 못 맞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자, 그 정도로 근데 어쨌든 좀 독특한 시험이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 영어 공부 이러나 저러나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